감정 그대로 다음 분 누가 받아주실 거예요? 두 분 중에. 네,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현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현실의 사랑 이야기예요? 네. 많은 사랑 이야기에서 조금 전에 죽음이 갈라놓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 병 때문에 헤어지거나 고통을 받는 연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픔을 함께 이겨내는 이야기고요. 예, 제목은 푸른 알약입니다. 푸른 알약. 예. 이게 그냥 헤어지더라도 판타지마냥 판타지려니 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을 기반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 다행히 새드 엔딩은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이다. 아니 제목이 푸른 알약이잖아요. 네. 이거는 전 매트리스 생각나는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빨간 알약 먹을래? 파란 알약 먹을래? 뭐 이런 네. 거. 푸른 알약이 그런데요? 뭘 네. 치유하는 약이죠?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네. 얘기해 주세요. 오. 뭐죠? 약이니까. 네. 이 푸른 알약은요, HIV 바이러스, 즉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에 네. 맞아요. 제가 의미를 물어본 게 갖고 그건데요. 네. 푸른 알약은 스위스의 작가 프레데렉 페데로스의 글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려서 팔고 이러는 것들을 즐겼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만화 출판사를 차려서 만들어 놓은 거고 2001년도에 출간됐으니까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앙굴렘 세계 만화 축제에서 후보에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시원한 필치와 명료한 연출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푸른 알약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맞습니다. 네. 이 작가의 실제 겪은 자전적인 이야기고요. 작가가 10대 후반의 어떤 파티에서 눈에 띄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세월이 몇 년 흘러요. 그런데 우연히 그 여성을 자기 친구네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 그녀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러서 만났는데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서로 나눠지면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는데 연애 또 사랑 이런 단계로 접어들 즈음에 이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에이즈 복균자다. 그리고 내 아이도 양성 복균자다. 우리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남성은요, 너무나 별일 아닌 듯이 아니다, 우리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아마 뒤에 벌어질 큰 일들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은 사랑을 이어가는데요. 네. 이 남자가 머리로는 뭐 에이즈가 지금 예전처럼 쉽게 죽음에 이르거나 혹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뭐 약도 이 책에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서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기 부모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겁을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성은 왜 얘기 안 해? 그런데 남성은 우리 부모님이 겁낼 거야. 여성은 아니다. 네가 겁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둘이 관계를 갖고 나서 콘돔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갑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묻고는 당신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지금 이 병원에서 나갔을 때 하얀 코뿔소를 만날 정도의 확률이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위트 있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제 그렇지만 두려움이 남아있죠. 그걸 나중에 극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을 걷다가 뒤로 딱 돌아봤더니 매번 뒤에 따라오던 하얀 코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야 온전한 서로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 거죠. 네.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겪었던 에이즈 복균자로서 겪었던 어떤 그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친구들이 와서 계속 묻죠. 별일 없냐? 괜찮냐? 이런 걸 묻기도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네. 아직 이 병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결국 이 둘째를 낳아요.
그리고 둘째는 다행히 보균자가 아니고요. 네. 첫째는 벌써 16살이 됐고요. 둘째도 9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첫째를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열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야. 예. 이게 정말 그 괜찮은 사랑이야. 응원하고 싶은 사랑. 이게 객관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오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얼마나 진행했는지는 맞아요. 굳이 뭐 상상을 안 하더라도 네. 미루어 짐작할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싸움을 벌여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볼 테니까 그것과 싸워야 할 테고, 다른 하나는 자기 내면의 감정. 맞아요. 혹시 네. 내가 감염되면 어쩌지라는 그렇죠. 그 양쪽의 싸움을 동시에 벌여야 되는 사랑이니까 네. 얼마나 지난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사랑도 복합적인 함수인데 음. 거기에 상황적,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사랑은 극복할 수 있지만 편견을 극복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데, 저만 해도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야, 그런 편견만 가지고 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네. 이 아이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 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에게 코끼리 만화를 보다가 궁금증을 던져요. 이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 병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왜 코끼리들은 저렇게 생쥐를 무서워해? 그건 말이지, 생쥐가 너무 작아서 그래. 사람들은 가끔 너무 작거나 안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해. 이것들이 꼭 자기를 해칠 것처럼 느껴지거든. 알겠니? 이 병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고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거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게 일치가 되네요. 네. 네.